안녕하세요. 새 정부 들어서서 공공요금 인상이 될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원자재 가격, 유가, 곡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 효과로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삐 풀린 물가가 폭등한다라는 게 맞는 거죠. 폭등. 근데 그 폭등이 몇 달, 며칠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심하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를 넘어섰는데 이 4%대의 물가는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거죠. 윤 정부의 경제팀이 민생 안정의 목표를 두고 최대한 움직이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 물가는 쉽사리 잡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등시킬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3월달이 8.5%.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빅스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빅스텝은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인 거죠. 5, 6, 7월달 세 번에 걸쳐가지고 0.5%씩 다 올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순식간에 2.0이 돼버리는 거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바로 역전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달러들이 해외로 그냥 유출이 심각하게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그냥 폭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지금 급등해서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이나 각종 공공요금들이 안 오를까요? 오를 수밖에 없죠. 전기세나 가스비나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오를 거라는 거죠. 물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앞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데 이러면은 갑자기 뭐 괜찮아질까요? 지금 뭐 언제 어떤 식으로 뭐가 먼저 터질지 모르겠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게 먼저일지, 주가가 하락하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뭡니까? 저기 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곡소리가 나는 게 먼저일지, 뭐가 먼저일지 모르겠는 거죠. 이래저래 사방을 둘러보면 다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죠. 매우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근데 언론의 뉴스를 보면 평온합니다. 주식 뭐 정권가의 뉴스들을 보면 그냥 삼성전자가 지금 되게 낮은 가격이니까 개미들이 더 사면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도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진 거죠. 이게 뭐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지금 윤석열 문재인 정부 말기나 아니면 새로 들어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가지고 그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돼서 아마 폭등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뭐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값이 2,000원 뛰어넘을 건데 지금 세금 깎아줘가지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방어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계속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안 쉬운 거죠. 아마도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정부를 향한 시위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정부가 미워서 뭐 윤석열 정부가 또라이 짓을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건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쏟아낼 대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번 정부가 들었었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쩌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를 제일 앞에 내세우고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이 해먹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윤석열이 다 뒤집어 써서 욕 다 먹게 만들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는 자기가 원하는 권력, 명예 이런 걸 최종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물가 안정이나 아니면은 각종 뭐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 챙길 수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챙겨 나가서 좀 잘 헤쳐 나가기에는 주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잘 컨트롤하고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 협심해서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정치인들 특성상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적으로 단정짓고 엄청나게 많이 대적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짓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존재 가치가 더 있다라고 어필되니까요. 화합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러면 정치 뉴스로 회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과 조장 그리고 반목하고 티격태격하고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만이 언론의 뉴스에 써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매우 혹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이
닥칠 것 같은 거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지금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은 뉴스들밖에 없죠. 유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뭐 인도네시아 뭐 팜유 수출 금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뭐 핵폭탄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있고, 중국 지금 뭐 상하이 봉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웃나라 일본의 뭐 엔화가 지금 되게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매우 심각하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게 낫겠습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항상 무리하지 않겠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시각각으로 경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미국의 연준이라고 파월 의장이 왜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대겠습니까? 뭐 빅스텝 어쩌고저쩌고 왜 그러겠습니까? 물가를 좀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물가를 누그러뜨리고 싶고 요걸 최대한 덜 먹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에 계속 그렇게 그런 메시지들을 내보이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 몇 마디 하는 걸로 이제 시장이 안 먹히는 거죠. 물가 지수가 8.5%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앞으로 8.7, 8.9, 9.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으면 0.25%씩 올려가지고는 미국이 상황이 안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0.5% 얘기하는 거고 0.5%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0.75%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잖아요. 이전 정부와 새로 들어설 정부 사이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좀 차별화된 것들을 좀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어 왔던 정책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공백 기간에 이 경제적인 우려가 문제가 더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지금도 부동산 경기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뭐 부동산으로 인한 각종 세금이든 아니면은 뭐 폭락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연착륙할 그런 고심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죠. 한국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5월 달에 0.5%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600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2200, 2000 그 이하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이게 닥칠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앞으로 달러도 좀 더 사놔야 될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감안해서 인버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원자재 가격, 뭐 곡물 가격 뭐 폭등 때문에 원자재 관련한 주식들 아니면은 뭐 식당 물가 관련돼 있는 뭐 식용유나 아니면은 뭐 밀 관련돼 있는 주식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최대한 현실을 지켜나가는 거다. 무리하게 빚지는 거를 자제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국에 무리하게 빚내 가지고 ETF든 인버스든 뭐든 뛰어드는 거는 도박행위다. 자신의 여윳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감당 못할, 처리하지 못할 무리한 빚을 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자살행위다, 도박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좋은 모습이다. 다만 잘 모르면 안 하는 게 낫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정말로 괜찮은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어줍지 않게 조금 이렇게 파악해보고 그럴싸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만 가지고 뛰어들기에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기관 뉴스를 들여다보면 항상 쇼크와 충격과 놀라운 일들밖에 안 보이죠. 근데 언론의 뉴스를 보면 사실 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뭐 삼성전자 괜찮다는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 사면은 싸게 산다라는 이런 개소리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래저래 주변에서 우리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개수작 부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게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절대 당신만 잘 알고 있는 기가 막힌 투자 기회는 없다라고 보면 맞죠. 내가 알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오래 머무는 거죠.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로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거. 그리고 행동도 아주 적게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미국 기준금리를 급등시킬 것 같고 각종 물가가 폭발할 것 같은 지금의 시국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현재 생업을 잘 지켜나가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그리고 절대로 몸 걸지 않겠다라는 걸 모토로 삼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